자, 여러분, 기초공학 실무 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1교시, 그 3주차, 4주차, 5주차는 지반조사에 대해서 Subsurface Exploration에 대해 서브면 지하죠, 그죠? 지표면의 지하의 지표면, 네? 탐사, Explore 하면 탐험하다 이 말이죠, 그죠? 탐사표를 지금 하겠습니다. 목차는 자 목차 있고 목차는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거 적용 범위를 알아야 돼. 어느 정도까지 적용 범위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조사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사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죠. 재수화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고 이 적용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조사 목적 거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의 단계 및 이제 내용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사 방법은 어떤 조사 방법이 있냐? 조사 방법에는 자료 조사와 현장 답사와 예비 조사와 본 조사가 있다.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조사는 우선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지역의 역사를 알고 싶다. 그럼 그 자료를 막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데 그 역사의 유적지가 어떻게 됐냐 현장 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적지 그 구석구석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한 사이트가 있어요. 요 부분에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에 조사를 해보니까 문문에 조사해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토기가 A라는 토기, A-라는 토기가 나오더라. 여기서는 B-라는 토기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예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토기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속을 파봐야 되죠. 그래서 예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조사는 뭐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뭐 고려시다든지 고구려시대다, 고려시대다 하면 그 배경을 저도 앞에 자료조사 현장조사 예비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반에 대한 고구려 역사에 어떤 유적지가 있느냐 하는 걸 조사해 봐야 되죠. 이건 지금 제가 역사에 비교했지만 비교했지만 이거 고고학이죠. 그게 고고학에 비교했지만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행에 따른 집안 조사 순서에 어떤 공사 진행에 따라서 공사 여러 가지 진행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조물을 지을 때는 털파기를 해야 되고 집안 조사를 먼저 하죠. 집안 조사를 하고 털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제거시키고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스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 그 위에 매트 슬래브를 치고 그 다음에 골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빔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상부 슬래브 칩니다.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는 집안조사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어떤 집안조사의 집안조사로 순서를 어떤 집안조사가 행해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1, 2, 3, 4, 5, 6 해서 최종 집안조사까지 어떤 집안조사가 행해져야 되는 걸 이제 여러분이 그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집안조사 단계 및 항목, 집안조사 단계, 항목,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항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뭐냐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기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집안조사 내용 및 방법 그 다음에 집안조사 이외의 조사 항목 그 다음에 공사 종류에 따른 공사 종류죠. 그죠? 공사 여러가지 공사의 종류가 있겠죠. 그죠? 빌딩을 짓는다든지 뭐 댐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그
그런 종류에 따른 설계 검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때 집안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시험 항목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나눕니다. 그 다음 3주차 2교시에는 집안조사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조사에 시추, 보링을 합니다. 보링, 구멍을 뚫는 거죠. 그죠? 집안에 구멍을 뚫어서 실제 시추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 그때 조사 항목 및 결과가 어떻게 나오며, 그 다음에 시추를 마음대로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시추를 내가 몇 미터에 어떻게 하겠다. 또는 간격이 있죠. 그죠? 간격이 있다. 간격 깊이에 따라 또 있죠. 요 깊이, 시추 깊이에 따라. 그 다음 거기에 근거해서 주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상도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주상도를 작성해서 이게 하나의 보고서가 형성됩니다. 해결인데, 우리 그에 따라서 시추 종류 및 특성을 알아야지 어떤 집안에 내가 어떤 종류의 기계를, 시추 장비를 넣을 것이냐, 투입을 할 거냐 하는 걸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치료 채취에도 아무 집안에 우리는 흙 종류가 몇 가지 있죠. 흙은 조립도와 세립도가 있죠. 조립도에 쓸 걸 세립도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러 종류 및 특성, 암석 시료의 채취. 아마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뒤에 이 부분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위치 시험이 뭐가 있고, 원위치 시험이 한 다섯 가지 나오죠. 그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 물리 탐사. 우리 물리 탐사,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시험들을 한다 하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집안조사에 2주차, 3주차에서도 3주까지 3주간 잡기 때문에 2주, 3주에 계속 연속해서 여러분은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전 촬영, 단전 시추공도 이것도 똑같이 우리 집안도 사진 찍듯이 찍으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안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썼을 거냐, 그 형식이 어떻게, 무엇이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앞에 조사 범위, 적용 범위 있죠. 적용 범위는 구조물 기초의 설계, 구조물 기초. 우리 앞에가 아니고 구조물 상부 구조물 아무리 좋게 놓더라도, 좋게 짓더라도 기초가 허술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조물을 지어도 그거는 기초가 흔들거리면 하루아침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 많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에 따른, 설계 및 시공에 따른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집안조사다. 적용 범위는. 알겠죠? 집안조사는 뭐냐? 구조물 기초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자료. 설계를 하려고 하면, 또는 그걸 다 시공에 적용하려면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집안조사입니다. 조사 목적 한번 볼까요?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구조물의 기초와 사면의 안정, 구조물의 기초와 사면의 안정, 지하 텃파기의 설계 및 시공이 안전하고도, 이게 여기서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무조건 안전하면 10억 들여야 될 걸 100억 넣어서 아무리 안전했자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이면 한계성이 있죠.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조물은 실패한 구조물이라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거 이외에 그 돈으로 다른 구조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구조물에 투입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공이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집안에 관한 정보를 넣는다. 알겠죠?
집안에 관한 정보. 정보를 얻는데 우리는 조사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다 보니까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이래 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비경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할 거냐 하고 그거 가지고 심의를 무진장에 거쳤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안전.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설계하면서 머리 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빽빽해서 쓰면 됩니다. 그냥 재료를 1짜리하고 3짜리가 있던 3짜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1짜리에 비해서. 근데 1짜리하고 3짜리 다 안전해. 안정한데 3짜리를 그냥 선택해. 왜? 자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든지 항상 돈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는 결국 어디 있냐면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구조물을 짓더라도 개인적으로 짓더라도 얼마나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구조물을 짓는데 그걸 설계자 또는 시공자한테 함부로 맡겨서 돈을 헬세가 낭비되죠. 그죠? 그건 세금이라고 하지만 그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일을 또 누가 해야 되냐? 설계자 우리 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토목 설계를 배우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 조사 계획 수립 반복해. 조사 계획 수립. 각종 구조물은 이들의 종류, 어떤 종류냐, 규모가 얼마큼 크냐, 크고 작냐, 그 다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등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집안에 관한 정보가 상이하다. 이거 다르다. 이 구매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죠? 더욱이 지형과 지물 및 지질, 입질 조건이 복잡하죠. 그죠? 왜냐면 이런 종류, 어떤 구조물이냐, 어떤 크기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어떤 중요성을 가지냐, 이런 관점에 대한 정보가 다, 집안에 대한 정보가 다 다르겠죠. 그죠? 같은 집안이라도 어떤 거는 어떤 기능성은 여기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떤 다른 기능성은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지형, 지물, 지질 등 입지 조건이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그래서 따라서 각 공사의 목적 및 내용을 잘 이해해라. 알겠죠? 목적 및 내용을 잘 이해해.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그죠? 이해하고 사전에 각종 조사 방법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조사 방법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계획 수립할 때. 조사 방법을 어떤 조사 방법인데 그 특징을 알지 못하면 아무거나 끌어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직접 투입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재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2중, 3중으로 들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길어지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모든 것이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은 항상 조사 방법의 특징을 잘 알아서 각 공사의 목적 및 내용을 잘 이해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조사 방법의 단계 및 내용 한번 볼게요. 집안 조사는 각 구조물 목적 및 조사 단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없죠. 당연히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방법 정할 수가 없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공사 규모, 성격,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사국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조사 순서 한번 볼게요. 조사 순서. 계획된 공사의 흐름에 따라 다음 항목의 순서로 수행한다. 어떤 항목이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고고학에서 내가 어떤 시대의 유물을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럼 자료조사가 있대. 그 시대 자료조사가 있대. 그 현장에 내가 구조물을 짓고자 하는 그 현장에 대한 자료조사가 있어요. 어떤 자료조사냐? 기인접에 설계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설계했던 자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수집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료조사. 그게 자료조사죠. 구조물 기초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의 계획 및 현장 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기존 자료 수집이죠. 그거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조사는.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이 자료조사를 알게 되면 훨씬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설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설계 및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답사 및 계략 조사. 그 다음에 현장 답사 및 계략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현장 답사. 답사를 하지 않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설계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현장을 보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게 머리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어디에 무엇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서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구름 잡듯이 앉아서 그냥 팻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시공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직접 답사를 다 해서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사무실에 와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답사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료조사 이런 것보다.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예비조사 계획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치료 기초조 확인, 예비조사 계획 수립. 그런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나중에 패소하게 되죠. 그죠? 법정에서도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조사입니다. 그러면 정밀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비조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설계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조사 및 현장 답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조물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여기서 구조물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물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조사가 예비조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계략적인 공사비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얼마 해서 내가 어디에서 세이브 해야 되겠다, 어디에서 주입해야 되겠다, 어디에서 정액돼야 되겠다, 이런 안이 닿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조사 한번 볼게요. 이거 예비조사, 정밀조사 때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조사를 합니다. 보안조사. 예비조사의 계략적인 지청 구성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지질 및 토질공학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 위치 및 수량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뭐냐면 예비조사 한 데다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데 조사의 방법, 위치, 수량을 계획하고 실시한다는 것이 본조사입니다. 본조사했을 때 가장 우리가 집안조사할 때 집안조사 부분이 전체적인 공사비의 한 6%?
6% 정도 배당됩니다. 0.6%, 6%, 0.0이니까 100억이니까 0.6%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막 문제 생기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줄이려고 난립니다. 그럼 나중에 반드시 그거 몇 배로 조사비가 계획된 그 조사비 몇 배가 다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나중에 난감한 그런 경우를 많이 도출합니다. 그때 됐어야 그때 후회하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해. 응? 왜? 발주하는 그 사람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집안 조사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청진기로 무슨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식생활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거 시간 아깝다고 의사가 만약에 그냥 보고 당신 이 약 먹으시오 하면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 의사분이 제대로 진단이나 하겠습니까? 처방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 집안조사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고 공사, 무슨 공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초적인 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3 당부드립니다. 그럼 공사 진행에 따른 집안조사 순서 한번 볼까요? 처음에 관리 파트 이제 발주를 합니다. 발주 기한을 해서 기한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획 단계는 뭐예요? 계획 단계. 계획 단계는 이게 장기 계획, 왜냐면 장기적인 구조물이니까 장기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집안 조사를 합니다. 집안 조사를 하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집안 조사. 자, 자료 조사. 설계 시공은 나중에 해요. 집안 조사에서. 자, 자료 조사를 장기 계획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면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 이 위에까지는 그냥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위에 점선들까지는. 그러면요, 자료조사에서는 뭐냐, 구체적인 계획하는데 도움을 자료조사한 걸 도움을 줘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구체적 계획에서 현지 답사, 계략 조사를 합니다. 자료조사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에서 실시세계 인허가 결정한 인가와 허가를 이제 관청에서 인가와 허가를 결정하죠. 그죠? 그때 그 단계에서 실시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뭐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 계획을 해요. 그 실시 계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계략 조사한 자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시 계획하면 이 집안 조사 부분은 뭐냐면 아까 현진 답사와 계략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실시 계획 단계에서 예비 조사가 들어가요. 아까 예비 조사 그래서 기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 설계. 기본 설계 들어갔죠. 그죠?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문제점 발생했죠. 그죠? 문제점을 다시 이제 조사 항목과 조사 내용과 이런 것을 다시 보완 조사를 하죠. 그거 하기 위해서 보완 조사를 하죠. 그죠? 집안 조사는. 그러면 기본 설계했던 거하고 보완 조사하고 합해서 뭐냐면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실시 설계. 이거로 시공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놓고 공사 시방서를 작성해요. 공사 시방서, 공사비를 산출 다 해. 공사비를 다 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뭐예요? 공사 시방서와 공사비, 설계서가 다 작성돼서. 이제, 그죠? 여기서는 설계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설계도, 공사비, 공사 시방서, 공사비 산출이 딱 되면 뭐예요? 관리청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공사 발주를. 야, 너희들 이제 시공해도 좋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공을 합니다. 이 시공을 하면 시공 단계에서 뭐냐면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게 현장 개척 조사, 시공 관리 조사 이것도 다 집안 조사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유지 관리 들어가는데도 시공 중에 유지 관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준공은 뭐냐? 나 이제 이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사용할 사람이 가져가시오 하고 준공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지관리가 시작되죠. 그죠? 유지관리가 시작되면
예,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척기라고 합니다.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장비를 다 붙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 조사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의 보완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 집안 조사 단계 항목 및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자료조사 앞에 이야기했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자료조사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료조사면 무엇을 할 거냐, 어떤 것을 수집해서 정리할 거냐. 문헌, 그죠? 문헌 있죠. 우리 지형도가 있어요. 각 지형도. 이건 지형도 지형도가 있죠, 그죠? 지형도 이쪽 지형은 어떻게 굴곡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질도 그쪽에 어떤 암이 있고, 옥룡 지질도는 어떤 구체적으로 암 종류가 어떤 게 있더라. 그 다음 우리 사용하는 토목 지질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조사를 합니다. 항공으로 쫙 찍습니다. 내가 공사할 지역에 가서 항공사진. 결국 이거는 댐 사이트라든지 큰 데지, 도로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 터널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조그마한 일반 구조물, 저런 데는 항공사진 찍을 필요가 없죠. 롯데 빌딩이라든지 100층짜리 이런 게 항공사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일반 지질도, 옥룡 지질도, 토목 지질도만 있습니다. 지형도하고 문헌. 그 다음에 과거의 공사 기록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과거의 공사 기록을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사사항은 한번 볼게요. 조사사항은 조사 장소의 지형 구분, 지형도, 항공사진에 의해 저지, 낮은 지역이죠. 삼각주, 자연예방 등 이런 걸, 자연재방이죠. 자연재방. 그 다음에 대지, 구릉, 산지 등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 지역. 산사태 아시죠? 사면에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너무 높으면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죠.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죠. 산사태지요. 그래서 산태성이 어떤 때는 몇 킬로까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알기로는 10킬로까지도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이 전체적으로 다 잠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애추라는 것은 이제 샘은 제가 잘 모르겠네. 애추는 낭떠러지죠. 이런 거 낭떠러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터널을 짓겠다,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현장을 안 가도 지형이 이런 데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이 공사 물량이 볼수록 더 추가적으로 잡히고 공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형 구분에 따른 지질, 토질 분포를 해라. 지형 구분에 따른 지질, 토질 분포를 파악해라. 그에 필요한 자료가 뭐예요? 지질도, 집안도에 따른 지층 및 토질 분포 사항을 파악한다. 그 다음 집안의 토질공학적 성질 파악해보게. 그건 집안도, 기존의 조사 및 공사 기록에 의한 흙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과 지하수 등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현장 답사를 해야지. 현장 답사는 어떻게? 지표 조사. 우리 눈에 보이는 지표 조사죠. 관찰, 지형, 지질, 토질, 기존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작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주위에. 그 다음에 지표에서도 시료 채취할 수 있으면 시료 채취하고, 그 다음 판별 분류 시험까지 합니다. 그럼 지하조사 뭐예요? 지하조사는 보통 영수증 물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 관찰을 하고, 우리 저에서 봤죠? 포항 저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물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그런 용출수 이런 것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물조사, 우물이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지금 현 상태 물이 얼마만큼 고여 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장 답사. 조사 사항으로서는 조사상 현장의 지형, 노두간 잘노두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노두입니다. 그죠? 겉으로. 산에 가면 이렇게 암이 있죠. 그죠? 여기 노두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머리두자입니다. 노. 길의 머리란 소리예요. 노두는. 노두가찰과 간이조사에 의한 자료, 조사 결과의 확인과 보완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그냥 덮하기, 애추 등에 의해 지층, 토층, 지하수 관찰을 한다. 간이조사는 오거보링, 사운딩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오거는 그냥 오르기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운드는 그냥 집안조사에 집안 밑에 뭔가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이 주위의 집안에 어떤 현상이 되어 있느냐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응력 구조라든지 그래서 시그마 또는 이 값을 파악하기 위함. 에 따른 계략적인 토질 파악을 하는 토질 파악. 인공 또는 자연 사면 관찰. 인공으로 사면 있죠. 사면. 여러분 산에 가면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요. 여기 우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그죠? 요런 사면, 인공 사면 또는 자연 사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요 위에 가면 자연 사면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요런 사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 탐사를 통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비조사 있죠. 예비조사, 정밀조사였죠. 지표조사, 항공, 사진, 청령, 지형 청량, 시료 채취. 나중에 뒤에서 상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 지하조사는 물리탐사, 원위치 시험. 이건 그냥 있다는 거 맞지 말고, 그 뒤에는 계속 배우기 때문에 읽고만 지나갑니다. 보링 있고, 시험굴 조사 하는 것이죠. 시료 채취, 제하시험, 지하수시험. 참 지방조사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나면 이 지방조사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그 토질 역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지방조사 항목은 이해가 굉장히 쉽다는 걸 나중에 느낄 겁니다. 일단 기존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지형 행태, 재해 행태. 이거는 그냥 제가 빨간 것만 생각하세요. 재해 행태는 지형도, 항공사진, 지형 분리도, 토질 조건도. 그 다음에 재해 경사 기복, 재해 경사 지형도, 항공사진, 토지 조건도. 요즘 우리 재해가 뭐예요? 태풍이 왔다든지 지진이 왔다든지 이런 재해 때에 경사 기복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지형도, 항공사진, 토지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지금 있는 조건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제 활동지역, 지형도, 항공사진 어떻게 활동할 거냐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거 지금 보강을 안 하면 내가 이 지형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거다 하는 것을 이런 조건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것도 과거에 원래 있던 거 지금과 어떤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떤 방향으로 이 붕괴가 일어날 것인가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 공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토성류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항공사진 재홍수지역 한번 보세요. 항공사진, 지질도, 지형 분류도. 그 다음 이 피재해지역 피재지역은 항공사진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피재지역이죠. 그 다음에 재암상 지질도, 미고결 태적물 이것도 뭐 항공사진 고결하지 않은 태적물이라는 것은 뭐냐 오랜 동안 억력이력이 역살했죠. 그죠? 거기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태적물. 그게 미고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항공사진, 지질도, 지반도 보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지질구조. 지질구조는 앞에서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때 잠깐 배웠습니다. 그거는 지질도, 지형, 주양, 경사는 지질도. 이거 여러분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 이건 안반에 해당됩니다. 단층 파쇄대는 배웠죠, 그죠? 단층 파쇄대는 항공사진과 지질도를 보면 된다. 그 다음 부정압 등의 불륜 속성. 이거 배웠죠, 그죠? 정압은 뭐냐? 같은 청기지, 같은 성질이 쭉 쌓여있는 게 정압이고, 부정압은 뭐냐? 다른 것들이 교호하고 있다면 부정압이죠, 그죠? 그때는 지질도를 파악하면 됐다. 그 다음 풍압 변질 사항도 지질도를 파악하면 됐다. 토질 종류는 지반도, 보링 등 토질 조사 자료, 그 다음 공사 재해 기록 이런 거 보면 되고, 흙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은 뭐예요? 지반도, 보링 등 토질 조사 자료만 보면 거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도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건. 토질의 함수비, 이것도 항공사진 보고, 보링 등 토질 조사 자료 보면 되죠. 항공사진 어떻게 하냐? 항공사진에 색깔로 펴져요. 색깔이 까맣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에 물이 많구나. 그리고 지하수가 높겠구나.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연약지방 분포에서도 항공사진, 보링 등 토질 조사 자료, 지형분류도 토질, 붉은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가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면서도 내가 토질 함수를 알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되죠? 항공사진, 보링 등 토질 조사 자료를 보면 되고, 그러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색이 뭐예요? 파악하는데 양호함. 학생은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다음 본조사는 아까 구체적인 조사였죠. 그죠? 집안조사, 안반조사, 보링 및 물리탐사 등에 의하여 집안의 구성 상태를 파악한다. 그럼 원위치 시험과 채취 시료에 대한 실내 시험하죠. 실내 시험. 뭐예요? 공학적 성질을 상세히 판단하는, 상세히. 완전 이게 실시 설계하는 단계죠, 그죠? 그 지표조사에서는 항공사진 촬영, 지형 측량, 안반조사 이런 것을 하고, 지하조사는 물리탐사 엄청 많죠. 이때는 왜냐면 본조사, 보안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집안조사 항목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탐사도 들어가고, 보링도 들어가고, 원위치 시험도 들어가고, 시험굴 조사도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뒤에서 상세하게 배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안조사의 순서 및 조사 항목 하면 이거는 조사 순서 예비조사 결과의 문제점 파악해서 본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행 및 결과 하죠. 시공 전과 시공 중과 시공 후의 그 단계로. 그 예비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냐? 어떤 문제점? 지청, 토청의 불륜 속성, 그 다음에 연약 집안이 있냐 없냐, 활동 발생 집안이 있냐 없냐, 심하다가 있냐 없냐, 이런. 그 다음에 단층이 있냐, 피압지, 이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죠? 부마찰력. 마찰력은 바로 작용하는 거죠. 부마찰은 반대로 네거티브 되고. 마찰력의 거꾸로, 부마찰력, 자, 이거하고 똑같아. 부마찰력이라면 연약지반이 있다고, 연약지반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 연약지반이야. 소프트 크레일. 그럼 여기 하중을 넣어놨어. 하중. 자, 여기 1이고 하중을 올려. 하려면 여기 치마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심화가 일어나면 이게 보통 보면 마찰력 거꾸로 저항은 뉴턴의 3법칙에서 작용 반작용이죠. 보통 이렇게 작용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위로 작용해야 돼. 그래야지 이 말뚝이 견딜 수가 있죠. 그죠? 지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요 마찰력이 거꾸로 작용해. 이렇게 이게 부마찰력입니다. 이게 부마찰력. 알겠죠? 왜냐면 어디 집안에? 연약 집안에. 연약 집안. 연약. 되게 쓰기 어렵네. 참 사기 어렵습니다. 이거 펜 포인트. 알겠죠? 그 다음 분사인상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죠? 분사인상 뭐였어요? 보일링 현상이었죠? 퀵샌드 현상 뭐예요? 한계 동수경사보다 지금 이런 그 지점의 동수경사가 클 때 분사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어떤 집안에서 조립도했죠. 그죠? 세립질, 그러니까 조립질. 그죠? 조립도했죠. 그죠? 그 다음 부식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본조사의 계획 수립, 조사 계획서의 작성, 보링, 원위치, 시도 채취, 토대수행, 지하수 시험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시험 물리탐사. 보조사의 수행 결과는 시공 전과 시공 중, 시공 후가 있죠. 그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시공 전에는 이런 거 있죠. 이런 항목들이 있죠. 보름, 조상도, 지질, 단면도 이런 건 나중에 뒤에서 합니다. 그 다음 각종 시험 결과, 지하수, 집안 종합평가, 그 다음에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 검토, 시공사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시공 중에는 본조사를 보완하는 조사시험이 어디냐. 그 다음 특수조사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시공관리. 시공 후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그 다음에 시험 및 개척의 필요성 검토. 그 다음 집안조사 항목으로는 크게 4가지. 집안의 토층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피죠. 두께, 깊이, 분포. 토층의 성질, 물리적인 거, 역학적인 성질. 지지층 안반 깊이와 그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음 지하수에 대한 거동, 수위, 수압, 수량을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은 조금 길게 하고 그 다음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각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집안조사 내용, 이건 쭉 그냥 읽어보고, 구조물 기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조사 내용은, 조사 방법은, 내용은 지지력, 치마, 토합. 지지력은 여러분 배울 겁니다. 나중에. 치마, 알죠? 그죠? 토합.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보링에 있어, 관입시험에 있어, 재하시험에 있어, 종행방향, 집안 발력 개수, 치료 채취하는. 여기서 예로서는 이렇게 쭉 있는 조사 지점이 한정되어 집안에 관계없이 구축하는데 구조물의 성질과 집안과의 상호관계를 잘 파악한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지지력과 치마는 그 기초면의 깊이와 강성이 문제가 되므로 옹벽 뼈 및 탱크나 건물의 직접 기초를 구분하여 조사부에 여기 뼈라는 것은 여러분 저거죠. 뼈 보통 하면 항만을 이야기해서 항만에 뼈 있죠. 그 뼈가 아닙니다. 뼈가 아니고 우리 도로에 보면 교량 있죠. 교량이 이래 있습니다. 교량이 있으면 요 교과학이 있습니다. 교량. 요걸 우리는 뼈라고 합니다. 뼈. 교량에서 교량 아시죠? 그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건널 수 없잖아요. 차가 그냥 건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놔야 돼요? 브릿지, 다리를 놔야 되죠. 그죠? 교량을 놔야 되죠. 요때 여기 삐어입니다. 여기 삐어.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세요. 기초 터바키 시에는 터파기, 이거 뭐 이런 예들이 쭉 있습니다. 그냥 그건 나중에 상세에 따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철도는 조사 내용이 이렇다. 조사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도로철도. 제방 필 때는 이렇다. 이걸 나중에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것이 부지 조성, 단지 조성 때는 이런 게 있다. 시청 구조물 때는 이런 게 있다.
사면활동, 사면 있죠? 사면활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안반조사 구분 및 방법에서는 안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변형특성조사, 강도성 이게 나중에 안반까지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할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다룰 겁니다. 그 변형특성조사, 변형은 여기 역학관계 변형 알죠? 그죠? 변이, 그죠? 그 다음 강도, 스티프니스 배웠죠? 그죠? 강도가 좋으면 뭐랬죠? 강구조물, 강성구조물이랬지, 그죠? 연성구조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다음 지하수 특성조사. 지하수는 여러분 투수시험 많이 배웠죠, 그죠? 로전 테스트는 안반에서 지하는 거고, 용출수, 수압시험, 공내 유속시험 이런 게 쭉 나와요. 물리적 특성 조사 방법, 비중, 압축, 강도, 탄성, 계수, 마모율, 흡수율. 이건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 개척은 이런 것들이 있고, 지하조사, 물리탐사, 청순서, 그 다음 원위치 시험, 보링, 시험굴 조사, 그 다음 지표조사는 지표면 변이 측정하는. 지관조사 이외의 조사 항목으로서는 기상조사, 환경조사, 토질조사, 법령,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공사 종류에 따른 설계 검토사항, 지관조사 및 토질시험 항목 한번 보세요. 공사 종류는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얕은 기초가 있죠. 그죠? 얕은 기초. 깊은 기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텃밭이, 우리 구조물 이렇게 지하층을 놓기 위해서 텃밭이를 하죠. 그죠? 흙구조물. 자, 얕은 기초에는 전면기초, 푸팅, 댐, 성토, 도로, 활주로가 있죠. 그죠? 깊은 기초에는 삐어, 케이선, 지지말뚝, 말뚝. 마찬가지로 말뚝은 여러분, 철로 된, 봉이라고 쓰잖아요. 봉을 그냥 집안에, 관입시키는 거죠. 그 다음 텃밭에는 절토, 얕은 텃밭, 깊은 텃밭이 터널이 있고, 흙 구조물에서는 도로, 철도, 흙삭기, 제방, 흙댐이 있죠. 그다음 콘크리트 구조물, 그 다음 철강 구조물이 있죠. 이때 검토 내용이 뭐냐면, 요 전체적 검토이, 이거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야 돼요. 지지력, 심화량, 어떤 안정성, 주변 마찰, 행저항, 행방향 저항, 토합, 그 다음에 세굴, 투수성, 그 다음 분사현상. 이건 그 위치, 구조물에 따라 상이하지, 그죠? 다르죠, 그죠? 이 전부 다, 전체 구조물을 다 파악하라는 거 아닙니다. 각 구조물 특성에 따라서 이게 파악하는 특성이 다릅니다. 희빙행상, 동상현상, 적용하는 게 다르죠, 그죠? 노반 두께, 사면보호, 다짐, 시공법, 부식성, 액상화, 변이.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집안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안조사하고. 그래서는 불결한 시료 채취, 시험굴 조사, 교란 시료 채취, 그 다음에 이중간 관입시험, 뒤에서 설명했던 스웨덴시 사운딩, 그 다음에 현장 투수 시험, 지하수 간극수압 배웠죠, 그죠? 지하수하고, 그 다음에 간극수압, 그 다음 제하시험 하중, 역학관계를 알기 위해서 하중과 변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제하시험을 한다. 말뚝 제하시험, 행방량 집안발력, 전기비장, 지표 및 지중, 변이, 토합 측정, 이런 것을 집안조사 항목입니다. 뭘 알기 위해서? 검토 내용 나왔죠, 그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구조물에 따라서. 내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조사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뭐에 토질 시험을 하겠죠, 그죠? 토질 시험은 앞에서 우리 토질역학에서 배웠습니다. 흙분류 및 특성, 입도시험, 단위 중량시험, 다짐시험, 안밀시험.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배웠습니다. 일축, 압축시험. 그 다음에 이쪽 사업시험은 여러분 범위 넘어갈 때 직접 어떻게 한다는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전달시험. 그 다음 동결 융해시험, 투수시험, 내구성 시험, 그 다음에 CBR 시험, 폐하시험, 표화 측정, 그 다음에 유산물 측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공사 성격에 맞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너무 많아. 이거 아이고 복잡해 하지 말고 여러분 토질력학을 잘 하게 되면 기본을 잘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한 가지씩 하지 들어가면 이 정도는 기본이네 하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기시는 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고생 많으셨어요. 자.